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자, 베트남 국회에서는 이제 백신 생산 촉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기사 보시게 되면요. 직접적인 뭐 관련 부분 없는데요. 베트남이 이제 임시국회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예방접종 관련되는 이제 결의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V반경 이제 그 국회 관련해서 이제 총장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관해서 주관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아야 된다. WHO 공고에 맞춰서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을 긴급하게 완료해야 된다. 이제 그 정도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터샷 경로를 가속해야 된다 해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소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나노코박스와 노바백스 같은 이런 이제 제조합 백신 관련되는 부분, 이게 좀 안정성이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었죠. 여기 관련되는 내용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제 개별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난 이제 10월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보건당국이나 정부에서 이 나노코박스의 어떤 진행 관련되는 부분, 임상의 어떤 결과, 구체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윤리위원회 결과 이후에 지금 자문위 개최가 또 한 달 가까이 또 지금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회에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문위 결과, 그 다음에 자문위에서 이제 유통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보건부 장관의 최종적인 긴급 사용 승인, 그 이후에 HLB가의 작년에 맺었던 MOU의 본계약, 그리고 WHO 관련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신청, 이러한 어떤 이제 연결고리가 재료로 발할 수 있는 고리인데 베트남의 소식이 좀 부진한 것들이 계속 이제 아쉽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장 출발하고 나면 HLBH 생명과학에서 계속 이제 베트남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신 소식, 백신 생산 촉진, 앞서 어떤 그 기사의 어떤 내용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고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사실 이제 코스닥이 한 1% 반등이 났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종목들이 장중에 한 5%까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성장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오후에 들면서 다시 또 밀려버렸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은 선물까지 연동해서 매도를 계속하는 어떤 부진의 흐름들이 주가 약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HLB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오후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흐름이 한번 나왔고, HLB 테라피틱스도 이제 장중에 이제 재료가 좀 나오면서 윗꼬리 흐름으로 조금 이제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가가 이제 G3BNT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DIPG가 이제 디퓨즈 인트릭 이제 폰틴 글루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어 되게 어렵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DIPG가요. 요게 이제 산재적 내재성 내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FDA에 대해서 이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보통 이제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도 있고 정식 사용 승인도 있고, 동정적 사용 승인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panded Access Program이라 가지고 장기간 이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이제 아직 개발 중인 어떤 신약 치료제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산재적 내재성 내교정은 사실 이제 소아의 내간에서 발생하는 희귀 소아암입니다. 보통 이제 5세 10세에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발병하는데요. 이게 이제 걸리게 되면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운동 능력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90%가 한 2년 이내에 사망을 하고 5년 이상의 생존 확률이 1% 하니까, 암에서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1%다 하면 상당히 이제 치료법이 근원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그 예후가 어려운 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하는 뭐 암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HLB 테라피틱스가 이제 교모세포종은 이제 내암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내암의 일종입니다. 뇌와 이제 척수 안에 있는 이제 신경교세포에서 이제 생기는 종양이죠. 여기에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OKN 007 이게 이제 FDA로부터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 소아 환자를 위해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자회사인 오블라토와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LB 테라피틱스는 각 파이프라인마다 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구건조종도 따로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교모세포종도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됐다. 그래서 동정적 사용 승인 후에 첫 약물 투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이 병원에 좀 유명한 이제 호마 대학 여기 이제 맥넬 이제 박사가 제안해서 지난달에 첫 번째 이제 투약을 했는데요. 이달에 두 번째 환자의 이제 투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FDA 어떤 동정적 사용 승인으로 이 OKN 007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적응증 확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희귀 의약품 지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OKN 007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학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 쪽에서도 이제 신규 항암 후보 물질 도입 계약이 나왔다.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이제 NRDO 모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o Research Developed Only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유망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잘 선정해서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삼상을 보통 이제 주는 게 이제 NRDO 모델을 하는 게 이제 HLB인데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삼상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도입하는 항암 후보 물질 기전 같은 경우에는 세포 주기를 억제해 가지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이제 기존의 항암 후보 물질입니다. 보통 이제 항암제가 이 암세포 관련되는 이제 성장의 어떤 기전들을 차단하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이 유전자는 다릅니다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정상세포와 크게 차이가 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하갑성 그 세포독성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하다가 이제 암세포의 세포 이제 막 밖에 있는 타켓을 있는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제 면역세포를 이제 증진시켜서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포 치료제 형태에서 뭐 T세포 치료제라든지 NK세포 치료제라든지 CAR-T라든지 여러 가지 기전 그 다음 뭐 ADC 형태에 있는데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의 그 전이라든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생혈관 생성 억제 관련되는 이제 기전에 작용하는 이제 베제프 R2를 이제 억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전이 이제 아바스틴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암종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호환성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리보세라님이 있다면 이번에 이제 도입하는 것은 이제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제 분열할 때 G2기에서 이제 M기로 가는 것들을 막아가지고 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제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 물질인데 하이자이 뭐 임nem스가 뭐 요런 어떤 형태로 2016년도에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에 유망한 어떤 항암제의 어떤 기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미국, 유럽 뭐 일본, 중국 주요 국가에 대해 특허 권리를 소유주로부터 물질의 어떤 특허 일체의 어떤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펼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의 국내 권리와 유럽, 일본에서 일부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HLB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은 파이프라인 확충이라든지 도입 관련되는 부분들은 바이오 종목들에서는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베트남 현지 기사를 이제 그 아까 그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 이제 사이트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임시국회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국회에서 이제 통과한 4개 결의안 발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상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제 오후에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 그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예방 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니까 이제 설이니까 이걸 앞두고 이제 긴급해서 공포하고 사전 예방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니까 결의안 발표 내용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효과적인 시행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선제적으로 지시하고 뭐 가감하게 조직해야 된다. 베트남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산당 국가에서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비슷하게 이제 수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시장이 오전장에는 좀 흐름이 괜찮아서 바이오주들도 좀 반등의 흐름들을 보이는 듯 하다가 오후에 다시 또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났죠. 그 아침에 한 10시 이전까지 좀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HLB도 한 35,000원 정도 부근까지 갔다가 계속 이제 오후에 밀려서 시간에도 지금 좀 빠졌죠. 400원 정도 빠졌고, 자, 어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좀 사고요. 개인 돈을 좀 샀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계속 이제 뭔가 돌파를 할 만했던 분위기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12월 달보다 조금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좀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아쉽죠. 그래서 이 양봉의 시가 흐름을 좀 깨지 않는 상황에서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조금 이제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다시 또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 단기 이제 추세 전환 어떤 시그널인 이 파라볼릭 자는 아직 이제 2주 연속 계속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좀 살아 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베트남의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 베트남의 소식이 1월 초, 1월 2주차 요때 안 나왔던 게 상당히 좀 아쉽고요. 자,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좋은 소식을 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시기인데 아직 이제 그 현지 소식이 안 나오는 게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 넥스트 사이언스는 그나마 이제 5일 정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빠졌는데요.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장중에 그 재료를 가지고 윗꼬리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자, 아무튼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 예, 재료가 나야 됩니다. 뭐 HLB 종목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도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간에 뭐 실적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재료 모멘텀을 얼마만큼 빨리 이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자, 베트남의 소식들이 빠르게 나오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